네, 안녕하세요. DJ 프리맨입니다. 제 동영상은 자기 전에 들으시면 아주 좋게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번 동영상에서는, 강의에서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단계죠. 만약에 마음을 잘 추스렸다면 다시 인생의 레이스를 또 뛰어야 되잖아요. 그 뛰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로 요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에너지를 미래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내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해합니다.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고 너무나 치욕스럽고 속상하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너무나 화가 나는 또 너무나 고통스러웠었던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대상을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증오가 가득 찼겠죠. 또 좀 차 있을 겁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대상이 있다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그것을 복수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다시는 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재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와 관련돼서. 내가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미래에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인 이상 계속 그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속상한 일들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달리면 더 이상 발전은 없고요. 자신만 지옥에 사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치욕을 안겨다 준 그 대상은 전혀 이런 것도 모르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환장할 노릇입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 있었다면 애초에 그런 일을 안 했겠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분노 속에서 사는 것을 아마 더 즐길 겁니다. 내가 이 과거에 산다면요, 그 가해자한테 두 번의 아주 악한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은 나를 망가뜨렸다는 즐거움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산다는 거. 나를 망가뜨렸다는 그 고통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 살게 하는 건 내가 나올 수는 있잖아요. 내 의지만 있으면. 그 대상이 예뻐서 잊어버리고 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미래에다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살지 말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100% 과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문득문득 떠오르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은 미래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어떤 면으로든 제한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제한을 스스로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 예를 들자면 뭐 도박의 예를 들어보죠. 도박에 빠지신 분들은 뭐 정말 마약처럼 아예 그게 중독이 돼 있죠. 진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도 진짜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끝간대를 느껴보고 나서 그 바닥까지 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 도박을 극복해야겠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처음부터 완벽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젠 안 할 거니까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딱 해놓고 나서 어느 때인가 다시 도박에 관심을 갖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거나 심지어 다시 도박을 하는 거기까지 도박을 하려고 하는 거기까지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이제부터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제한을 뒀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게 되면 아예 다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 빼고는요, 나쁜 습관을 한 번에 고치기라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한두 번 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예, 물론 다시 원래의 나쁜 습관으로 좋지 않은 그런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거 유쾌하진 않죠. 그리고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울 겁니다. 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예, 한 번에 바꾼다면 정말 성인이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예, 그 전에 뭐 10번의 나쁜 습관을 저질렀다면, 예, 8번으로 줄여보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리고 5번으로 줄이는 거. 4번으로 줄이는 거. 2번으로 주는 거. 그리고 극복. 예, 물론 한 번에, 예, 딱 끊고 바꾸면 좋겠지만은, 차선책으로 그럴 수 없다면은, 자신이 한 그 노력을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다시 그 나쁜 습관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전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래도 난 여기까지 노력했어. 예,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다시 다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은 그 텀을 좀 줄여보는 건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한 번에 끊는 게 어렵다면 텀을 줄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실망을, 그러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내가 바뀌겠다 이렇게 제한을 둔다면은 한 번에 실패가 있을 때 그냥 무너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한을 두지 마시고, 예,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거야. 계단에서 10계단 올라가다가 2계단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럼 2계단 물러섰다가 다시 또 올라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마시라는 것이죠. 반대로 좋은 쪽으로도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단계까지 발전할지 누가 합니까? 예, 하나님은요, 예, 신은요, 우리의 행복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공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스스로에게 제한을 둡니까? 예, 자기가 만족할 만한 어느 정도까지 성공을 이루셨다면, 이제 나는 다 이뤘다. 예,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시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예, 계속 노력하시고 걸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교만해지라, 거만해지라, 또 교만과 거만에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예, 교만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교만과 거만과 자만하는 것과, 예, 그 제한이 없는, 끝이 없는 발전을 계속 걷는 것은, 예,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겸손한 태도, 겸허한 태도를 가지되 자신의 발전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또 발전하시다가 어느 순간 정체되어 있다 꼬꾸라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대부분 자기 스스로에게 좋은 쪽으로 제한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그냥 바로 죽음입니다. 예. 그것은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요. 더 꽃을 피우고 더 잎사귀를 내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탐욕스럽게 성공을 뭐 탐심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 스스로에게 발전과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발전할지 모르니까, 예, 그거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냥 계속 지금까지 성공해 오셨다면 또 성공에 이르셨다면은, 예, 제한을 두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시고 계속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것은 결코 탐욕이 아니고 거만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어떠한 단계 또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논의해 보았습니다. 또 얘기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